자전거 타는 유튜버 분이 있는데 평소에 청한 잠과 격한 운동 직후에 잠을 자서 두 개의 수면 다원 검사 결과를 비교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였어요. 이분은 완전히 정상이시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원장님, 왜요? 저 요새 몸짱 되려고 퇴근 후에 헬스 하거든요. 전 당연히 몸을 열심히 썼으니까 꿀잠 잘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헬스만 다녀오면 막 새벽 4시까지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상한 거예요? 몇 시까지 했는데요? 10시부터 몇 시? 12시? 갑갑하네. 6개월을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12시까지 운동을 하면 어떡해요. 원장님이 알려주셔서 이제 수면 석사 정도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인데 공부는 석사인지 몰라도 지금 실천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공부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저도 사실 말은 혼내듯이 했지만 사실 저도 지금 피곤해요. 그래서 어제 저도 좀 늦게 끝나가지고 네. 왠지 또 이렇게 가만히 또 뱃살 나올 것 같아서 사실 운동을 한 2시간 넘게 또 좀 늦게까지 했어요. 하고 나니까 어제도 한 2-3번 깨면서 잔 것 같은 생각 좀 들어요. 이게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대인의 비극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와 별반 다를 거 없는 일상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운동을 언제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잠자기 전에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나 그리고 일반인들이 퇴근 후에 언제 운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도 사실 평소에 하고 싶은 주제니까 그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밤늦게 운동하는 게 왜 안 좋은지를 살펴보려면 잠을 잘 때 어떤 환경이 돼야지 잠이 잘 오는지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수면을 밤에 취하는 상황이 될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체온이 떨어지는 게 첫 번째고 흥분됐던 교감신경이 안정되면서 마음과 몸이 편안해지는 이완 상태로 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밤에 운동을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큰 문제는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 있는 상태예요. 교감신경은 한마디로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심장 빨리 뛰고 막 땀나고 혈압 올라가고 활동을 크게 할 때 흥분되는 게 교감신경이고 그 반대되는 게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부교감신경 쪽이 흥분이 쭉 항진이 돼야지 우리 몸은 천천히 심박수도 내려가면서 안정된 상태로 가는 건데 운동을 격하게 하게 되면 극도로 흥분된 상태가 가라앉질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 전에 한 3시간 전에는 운동 그만하시라고 하는 게 이런 교감신경의 흥분을 좀 떨어뜨려 주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서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역시 체온. 신부 체온이 떨어져야지만 우리가 숙면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막 올라가게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 체온을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땀도 발산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같은 게 많이 분비가 돼요. 수면에 필요한 호르몬은 줄어들게 되고 수면에 불필요한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잠자는데 방해를 주게 되고 수면 유도 호르몬이 대표적인 멜라토닌이잖아요.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너무 격하게 운동한 직후에 잠을 자려고 하면 몸은 굉장히 피곤한데 머리는 말똥말똥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근데 전 운동하면 기분 좋던데 코티솔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분만 좋은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하게 되면 엔돌핀 같은 게 많이 분비가 되니까 뭔가 개운한 느낌, 만족감이 드는데 실제로 몸에서는 반대로 작용을 하는 거죠. 결국은 수면은 몸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가 돼야지 수면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지, 기분은 굉장히 좋은데 몸은 잠자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충분히 숙면에 이를 수가 없어요. 최근에 사실 자전거 타는 유튜버 분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빡세게 굉장히 힘들게 막 산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심박수가 180배까지 가고 막 그 정도 라이딩을 자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운동이 수면에 미친 영향을 알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 병원에 의뢰해 주셔서 검사를 하게 됐어요. 검사하는 거 되게 간단했어요. 평소에 청한 잠과 격한 운동 직후에 잠을 자서 두 개의 수면 다원 검사 결과를 비교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였어요. 이분은 완전히 정상이시더라고요. 평상시에는 호흡도 아주 좋고 수면의 질도 크게 문제되는 것 없이 깊은 수면도 많이 취하셔서 정상인분들은 병원 아예 안 와버리니까 평소에 보기 힘든 정상적인 결과였던 어떤 분이었어요. 이제 비교한 결과를 대략 말씀드리면 그냥 얕은 수면은 전반적으로 운동 직후에 한 게 훨씬 더 증가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깊은 수면 같은 경우는 운동 직후에 한 게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고, 적어도 한 5-6% 이상은 평상시보다 떨어져 있고, 그리고 렘 수면도 좀 짧아져 있고,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보통 수면은 이제 얕은 수면에서 깊은 수면 갔다가 쭉 이어져야지 적당한 분포가 되게 되는데 깊어질만 하면 깨면 자꾸 처음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얕은 수면이 증가되고 깊은 수면이 감소되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깨는 원인을 봤더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자발적 각성이 굉장히 증가돼 있었어요. 그거는 격한 운동이 주는 영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뭐 별일도 없이 예민해서 깨는 거예요. 어떤 게 불편했든지 뭐 낯선 곳이든지 할 텐데, 이분은 이제 낯선 곳이기도 하지만 양쪽 검사가 다 같은 거니까. 근데 운동 직후에 했을 때는 확실히 이유 없이 굉장히 깼었고, 이분의 느낌 또한 운동 직후에 검사한 날 훨씬 더 피곤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원장님, 잠들기에 최적화된 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일단은 흥분이 가라앉아야겠죠. 이제 이완된 상태가 제일 중요한데, 수면은 하루 종일 집에서 쭉 누워서 아무 자극 없이 지내는 사람보다 높낮이가 있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는 24시간 주기의 사이클로 생체 시계가 형성이 돼 있어서 그 주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감정적인 것도 신체적인 것도 높낮이가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오전에 예를 들면 힘들게 운동을 해서 굉장히 근육도 긴장을 했었고, 또 정신적으로도 엔돌핀, 아드레날린 막 뿜어져 나왔다가 다시 또 세로토닌도 나왔다가 멜라토닌도 나왔다가 또 흥분도 가라앉아서 근육도 이완됐다가, 이런 식으로 흥분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우리 몸은 피로 물질들이 쭉 축적이 돼서 마치 풍선이 터질 것처럼 계속 압박을 받아. 이걸 수면압이라고 하는데, 계속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밤이 될 때까지. 그러다가 한 번에 뻥 터지면 우리가 딱 숙면을 할 수가 있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아무런 근육의 긴장도 없이 흥분도 없이 쭉 편안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오히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오전, 오후의 긴장감과 오후의 이완이 적절하게 분포를 하면서 균형감을 맞출 때 숙면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오전에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면 밤에는 이완된 신체, 이완된 마음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직장인이라면 사실 출근해서 감정 롤러코스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밤에 운동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밤에 늦게 하는 거는 좋지 않죠. 운동을 하더라도 저녁 먹기 전까지 하시면 사실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일반인, 현대인들에게 적절한 운동 시간대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가장 베스트는 아침이긴 해요. 우리가 생체 시계를 켤 때는 햇빛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출근할 때 상상을 해보면 어때요? 그냥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눈 감고 그냥 아우 죽겠다, 가기 싫다 이러고 내 정신은 발동말동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직장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햇빛을 충분히 넣어주지 못해서 스위치를 켜지 않은 시계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 뜨고 햇볕을 20분, 30분 쭉 받으시면서 운동을 개시를 하면 몸도 깨어나는 거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근육의 생기도 돌게 되고, 내 뇌도 하루의 시계가 처음 시간이 맞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날 밤에 뭐 회식을 했던 야근을 했던 상관없이 내 시계가 일정하게 출발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주는 그런 아침 운동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아침에 고급스럽게 쭉 자전거 타면서 한강을 누비면서 눈을 또, 연예인이 아닌 이상 사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결국은 밤 운동 아니면 새벽 운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밤에 너무 늦게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잠에 방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좀 일찍 끝나셔서 저녁 운동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원하시는 운동 하셔도 될 것 같고, 내가 한 8시, 9시 이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시라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의 강도라고 하는 거는 심박수가 100에서 120회 정도 유지될 정도의 저강도 운동, 그래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든지 요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주시면서 평소에 근육의 긴장도를 약간만 유지하는 정도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시간대별로 조금 강도를 조절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만약에 새벽 운동하시는 분들은 사실 괜찮은 시간대긴 한데 수면의 양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 돼요. 예를 들면 5, 6시에 운동을 하신다? 전날 10시에 주무셨던 분이라면 전 걱정 안 돼요. 그런데 12시, 1시에 주무셨던 분이다. 결국은 수면 시간이 4, 5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수면의 중요한 기능은 여러 가지 피로를 풀어주는 작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육을 재생시키고 근육세포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신경세포들을 되살리기도 하고, 좋은 작용들이 전부 다 깊은 수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상실된 상태에서 다음날 또 운동을 하면 피로가 누적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돼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부상의 위험도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원장님, 그러면 수면과 운동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는 욕심쟁이니까 두 마리를 다 잡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충분한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면을 통해서 체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고, 또 수면을 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 있어서 밤에 이완이 되면서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거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존재인 거지 뭐가 더 중요하다, 뭐만 하면 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사람들 생각은 다 다르니까 수면보다 운동을 더 중요시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회복 루틴 같은 게 있으시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휴식은 꼭 집어넣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이 있다면 유산소 운동이 수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 건강에도 중요하니까 유산소 운동을 월, 수, 금 정도에 배치를 하신다면 큰 근육을 많이 쓰는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화, 목 정도에 집어넣으시면 너무 이상적이고, 일요일은 하루 그냥 푹 쉬셔라, 근력과 마음의 재충전을 하셔라 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원장님은 2시간 운동하시면 뭐 하세요? 저는 운동 매일 못해서 네. 한 번에 다 몰아서 하긴 해요. 3대 몇백 치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절 보세요. 그게 제가 지금 3대 몇백 칠 몸은 아니고, 이건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장점을 조금 더 언급해 주시면. 일단 유산소 운동은 깊은 수면을 많이 증가시켜줘요. 근력 운동도 깊은 수면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고, 성장 호르몬의 발생에 굉장히 또 기여를 해요. 그래서 둘 다 사실은 중요한 거고, 굳이 수면을 위해서 하나만 택하라면 유산소 운동이 좀 더 권해드리고 싶은 운동이긴 하고요. 실제로 했으면 하는 유산소 운동도 있으신가요? 뛰거나 무리한 유산소보다 사실 걷기, 자전거 너무 좋죠. 자전거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가 적절히 섞여 있는 정말 이상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장 MBTI 혹시 J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네, 제이. T인 저를 위해서 운동 주간 루틴 플래너 한 번만 좀 짜주시면 안 돼요? 짜주면 할 거예요. 피인 사람들이 짜준다고 하는 걸 잘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게, 우리 몸은 주기를 가지고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이 루틴이 지켜지는 것만큼 건강에 중요한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플랜을 좀 여기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이 플랜을 참고하셔서 나한테 맞는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루틴은 루틴인데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7시간 반을 꼭 지켜주시는 거, 그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워낙 많잖아요. 뭐 사이클도 하시고 러닝도 워낙 많이 하시고 뭐 크로스핏 하는 분도 있고 한데, 이 모든 게 결국은 건강하시려고 하는 거고, 근육이 형성된다든지 뭐 건강해지는 모든 것들이 잠을 잘 자야 탄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양질의 수면을 까지 취하면서 모두 가져가시는 게 운동의 결과물을 더 좋게 만들어낼 테니까 꼭 양과 질이 충분한 수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잘 주무시는 몸짱까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운동과 수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재밌는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잘 자요.